안녕하세요. 정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의 간단한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명시적인 규칙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지식을 다루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프로그래머가 모든 규칙들을 다 충분하게 입력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보시면 체스 같은 경우에 인간을 오래전에 뛰어넘어서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그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인간에게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스같이 모든 규칙을 다 프로그래머가 입력해 주는 방식을 심볼릭 AI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인공지능은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인공지능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심볼릭 AI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든 처리 규칙 대신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자동으로 그런 규칙들을 학습해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인공지능 대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딥러닝도 이런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딥러닝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의 딥은 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같은 어떤 신비하고 어떤 미스테리한 어떤 무언가를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어떤 딥러닝과 생물학 사이의 어떤 연관 짓는 가설, 이런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로부터 표현을 학습하는 어떤 수학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들이 정말 하염없이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에 줄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플랫폼들입니다. 저희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것이 처음 인공지능을 접하는 그런 회사나 그런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혼란만을 줍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할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 플랫폼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 중에 먼저 카페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카페라는 플랫폼은 리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맥OS나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카페 플랫폼은 C++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 파이썬을 이용하거나 매틀랩이나 C++를 사용하면 이 카페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딥러닝4j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딥러닝4j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나 자바 혹은 어떤 스칼라, 파이썬 같은 것에서
이 딥러닝4j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케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케라스라는 플랫폼도 리눅스, 맥OS, 윈도우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R 같은 걸 사용해서 케라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MCT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코그니티브 툴킷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당연히 단넷으로 만들어져 있고 단넷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파이토치도 마찬가지로 모든 OS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는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파이토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텐서플로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플랫폼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 텐서플로우 플러스 케라스, 텐서플로우 플러스 파이토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융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C++, 자바, 심지어는 자바스크립트까지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띠아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띠아노라는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몇 가지 플랫폼들이 인터넷 웹 서칭을 통해서 많은 개발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많은 개발자들이나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딥러닝의 대표적인 4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기술 안에는 FNN, CNN, RNN, GAN 이렇게 4가지 기법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층을 어떻게 쌓느냐를 통해서 이 4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쌓는 방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쌓는 방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를 쌓는 방식, 그리고 간이 레이어를 쌓는 방식이 모두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쌓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사용되는 그 용처도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는 주로 흑백 사진을 분류하거나 간단한 회귀 분석이나 문장 분류 같은 걸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방식의 레이어를 쌓는 기법입니다. 레이어를 한 층 한 층 한 층 쌓고 레이어마다 촘촘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간단한 흑백 사진 분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하게 합니다. 흑백 사진 분류를 하는 인공지능은 딥러닝의 헬로우 월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공지능입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들은 손글씨로 쓴 숫자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생긴 0, 이렇게 생긴 0, 이렇게 생긴 0, 이런 것들은 다 0이다. 이런 것들은 다 1이다. 이런 것들은 다 2이다. 3이다, 4다 하고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인공지능에게 이제 인간이 쓴 숫자들을 이게 몇이지? 라고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은 그것은 4야, 그 숫자는 7이야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쓰는 칠의 방식과 동양 사람들이 쓰는 칠의 방식이 각각 다른데요. 이런 것들도 각각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로 간단히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할 때에는 먼저 100만 원일 때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했어. 200만 원일 때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광고비를 500만 원을 사용하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할까? 라는 것을 예측할 때 간단하게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서 정교한 문장 분류를 한다거나 컬러 사진을 분류한다거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거나 실시간 사물 인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실시간 사물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사진 한 장을 주고 이 안에 차가 한 대 있고 차는 여기에 있고 사람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횡단보도를 제브라 라인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컬러 사진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인데요. 개와 고양이를 인공지능이 분류하게 하는 그런 기법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개와 고양이를 이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이 개일 확률은 94%야. 고양이일 확률은 31%야. 버드일 확률은 2%고 뭐 보트일 확률은 0%고 이렇게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인 94%인 이 사진은 개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아래 사진도 마찬가지로 고양이일 확률이 91%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늘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동차야 라는 정교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문장 분류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는 주로 간단하게 이게 긍정적인 글이냐 부정적인 글이냐 정도의 감성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문장을 분류하게 되면 훨씬 더 정교한 문장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디스거스트한 글이냐, 이 글이 새드니스한 글이냐, 이 글이 앵거한 글이냐, 조이한 글이냐, 서프라이스한 글이냐, 피어한 글이냐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가지 종류로 문장을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RNN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 RNN은 C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고 혹은 어떤 문장의 문맥이나 순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에 190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2021년 겨울에는 온도가 평균 몇 도 정도 될까를 예측할 때 이런 C계열 데이터 예측할 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파악하고 순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문맥의 순서를 파악해서 번역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어로 된 문장이 입력이 됐을 때 이 문장의 단어들 순서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된 단어 순서로 바꾸고 문장을 번역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고요. 필기 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획순으로 쓰면 하늘 천자다, 이런 획순으로 쓰면 끈을 절자다, 이런 필기 인식을 할 때도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할 때도 분절화된 우리의 음성 자체도 하나의 파형이고 하나의 C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C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NN이라고 하면 C계열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망 플러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C계열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지의 새로운 C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죠. 이 RNN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가 LSTM 레이어, 그리고 GRU 레이어를 쌓아서 이런 RNN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GAN이라는 딥러닝 기법이 있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부릅니다. 이 GAN의 특징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듭니다. 이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너레이터, 생성자,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독자, 이 두 개의 인공지능 레이어를 만들어서 둘을 적대적으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점점 스스로 발달해가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우리의 음성을 모방하고 생성할 수 있고, 흑백 사진을 복원해서 컬러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문학 작품을 모방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간단히 이 간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 하단에 생성자 네트워크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은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모델을 동시에 서로 적대적인 과정으로 학습시킵니다. 생성자는 실제 원본 그림을 학습하고, 판별자는 이 원본 그림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둘이 서로 속고 속이는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발달해 가면서 생성자는 점점 더 원본에 가까운 모방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점점 더 원본과 가짜를 판단하는 정교한 인공지능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둘이 적대적으로 경쟁해서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이 제너레이터는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방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유명인들의 목소리나 얼굴을 그대로 모방해서 자신의 동영상 얼굴을 바꾸고 영상의 음성을 바꿔서 모방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게 자칫 범죄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가는 방식의 인공지능이 바로 간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 간 기술을 사용해서 10살 때 실종된 어린이를 찾을 때 10살 때 얼굴이 이런 얼굴이었는데 20살 때는 이런 얼굴이 되고 30살에는 이런 얼굴이 되고 40살에는 이런 얼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간 기술을 사용해서 9살 때의 사진을 가지고 40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통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그런 데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간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적인 4가지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어떤 곳에 활용이 될 수 있었는지 대표적인 사례 한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OCR 기술입니다. 과거에도 OCR 기술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볼릭 AI 기반으로 많은 경우에 많은 변수들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입력을 해주는 가운데 이 글자가 광자야, 이 글자가 학자야 라고 이렇게 글자를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딥러닝 기술, 특별히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술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융합해서 사용함으로써 OCR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사진에 있는 글자들을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을 해서 이 이미지는 무슨 글자야, 이 이미지는 무슨 글자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만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출한 텍스트들의 문장, 단어들 순서를 파악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술로 문맥을 파악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광학 기술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문맥상 파악해보니 이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오타가 있었어 하고 오타까지도 교정해주는 그렇게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보다 정확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OCR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기계 독해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 그래서 MRC라는 기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술은 쉽게 생각하면 주어진 문서를 기계가 이해하고 추론해서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로 수능 언어 영역 시험을 보면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 영역의 시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지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질문들입니다. 이건 미국의 수능 같은 그런 시험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지문을 쭉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추론해서 왼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1번 질문이 What is the function of line of latitude and longitud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도 경도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이 왼쪽 지문에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답을 인공지능이 찾게 됩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질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to find an absolute or exact location on the earth 이렇게 답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딥러닝의 4가지 기법들을 융합해서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롭고 우리 인간의 업무나 생활을 돕는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다 만드는 인공지능 개발자, 인공지능 연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괜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하는 어떤 괴담들이나 그런 어떤 걱정들에서 많이들 이렇게 자유로워지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